왕건은 곧바로 신료회의를 소집하였다. 지금 백제는 내부가 매우 어수선한 데다 상부어른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신금은 권력을 완전히 얻지 못한 듯하다. 이에 짐은 백제를 정벌할 대군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유군필이 나서 말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지금이 백제를 정복할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백제를 멸하고 신금의 목을 가져오겠나이다. 박수리가 말했다. 아니옵니다. 이번에는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공을 세우겠나이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앞다투어 선봉에 서겠다고 요청하였다. 왕건은 크게 기뻐하였다. 장수들의 의지가 이와 같으니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겠는가. 사만통일을 위한 전쟁이니만큼 짐이 직접 그대들 모두와 더불어 통일전쟁에 임할 것이다. 우선은 태자 무와 박수리 장군에게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줄 것이니 천안부에 가도록 하라. 그러자 견훤이 나서 말했다. 황제께서는 이 견훤을 잊으셨소. 이번 전투는 내가 나서야 하오. 나를 선봉에 세워주시오. 내가 세운 백제를 이젠 내가 무너뜨려야겠소. 왕건은 고개를 저었다. 전에 없는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상부어른의 연세가 이미 일흔이 되셨는데 어찌 그 험난한 전장터를 견디겠습니까? 아비가 되어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백제의 많은 장수들은 나와 전장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신금의 명을 받들고 있지만 내 얼굴을 본다면 그들은 모두 항복할 것이요. 그래도 왕건이 주저하자 견훤이 더욱 목청을 높여 말했다. 이 일은 나의 마지막 사명이요. 혼신의 힘을 다해 통일대업을 이룰 것이니 황제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내주어야 하오. 그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여 왕건은 견훤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좋습니다. 상부어른께 자군의 선봉을 맡기겠습니다. 박수리가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안부이옵니까? 우리는 이번에 강한 기병을 중심으로 백제를 공격할 것이니 당연히 좁은 길은 피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싸워야 유리할 것이다. 천안부는 사방으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으니 백제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곳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모든 것을 살펴보되 백제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짐은 그때 대군을 이끌고 합류할 것이다. 명을 받은 박수리는 선발대를 이끌고 신속히 천안부에 자리 잡았고 백제 세작들도 이를 빠르게 보고하였다. 신금은 대신 회의를 열었다. 왕건이 움직였다 한다. 병력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고려군의 군사가 10만에 가깝다 하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농안이 반대했다. 아니 됩니다. 우리의 수도 바로 위에 고려 땅이 존재하니 그들은 보급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고려가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킨 지금 우리가 성문을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한다면 금세 왕건의 군대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그리 된다면 각 성주들은 이에 동요되어 우리를 도우기는커녕 왕건에게 항복해버릴 것입니다. 마땅히 성주들을 소집하여 군사들을 모아 성 밖에서 싸워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합니다. 애술이 말했다. 그러옵니다. 안 그래도 폐하께서 고려로 가시는 바람에 각 성주들이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이때 성문을 닫아 건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소장에게 선봉을 주시옵소서. 앞장서 달려나가 놈들을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신금은 비로소 결정했다. 좋다. 나는 군사들을 모아 성 밖에서 고려군과 승부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장터를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농안이 답했다. 1, 2천이 좋겠습니다. 우리 군사의 숫자도 고려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1, 2천에서 승리한다면 고려를 소백산맥 북쪽으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옛신라 땅을 단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신금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켰다. 또한 각 성주들에게 소집명을 내려 병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았다. 전진기지에서 백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박수리는 즉시 이를 왕건에게 보고하였다. 백제군도 움직였습니다. 대규모의 병력들이 1, 2천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몽이 말했다. 그곳은 땅이 넓고 평탄하여 기병이 많은 우리가 유리한 지형입니다. 지금은 9월이라 물이 깊지 않으니 병사들이 이동하기에도 무리가 없사옵니다. 왕건이 명했다. 좋다. 나는 총 87,500명의 군을 좌우 중상군으로 나누어 신금을 깰 것이다. 오늘 전투에 임하는 그대들은 모두 사만통일을 이루는 역사의 길이 남을 공신이 될 것이니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 그렇다. 고려사에서는 1, 2천 전투에 참여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과 편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오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친 뒤 왕이 견훤과 더불어 군대를 사열하였다.
견원과 대상 경곤, 박수리, 황보 금산 및 원윤, 강유영 등이 마군 만명을 거느리게 하고 지천군 대장군 원윤 는달, 기연, 한순명, 흔악과 정조 영직, 광세 등에게 보군 만명을 거느리게 하여 좌강으로 삼았다. 대상 김철, 홍유, 박수경과 원보 연주, 원윤 헐량 등에게 마군 만명을 거느리게 하고 보천군 대장군 원윤 삼순, 줄량, 정조 영유, 길강충, 흥계 등에게 보군 만명을 거느리게 하여 우강으로 삼았다. 명주의 대광 왕순식과 대상 긍준, 왕염, 왕예 및 원보 1인 등에게 마군 2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대상 유군필과 원용 관무, 관은 등에게 흑수, 달고, 철륵 등 여러 번의 정예 기병 9,500명을 거느리게 하며 우천군 대장군인 원윤 정순과 정조 애진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천무군 대장군인 원윤 종희와 정조 견원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며 간천군 대장군 김국종과 원보 조간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중군으로 삼았다. 또 대장군인 대상 권헌과 원윤 는필 및 장군 왕합윤 등에게 기병 300명과 여러 성의 군사 14,700명을 거느리게 해 상군의 원병으로 삼았다. 모두 북을 울리며 앞으로 전진하자 갑자기 휜 구름이 생겼는데 그 모양이 창검 형상으로 우리 진영 상공에서 일어나 적진을 향하여 날아갔다. 백제도 군을 상군으로 나누어 달려오자 양쪽 진영은 1, 2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서 일촉즉발의 형세를 이루었다. 신검이 말했다. 고려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였구나. 병사의 수가 실로 어마어마하구나. 하지만 우리의 숫자도 그 못지않다. 이 싸움은 첫 싸움의 기선제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누가 가서 고려군의 얘기를 꺾어보겠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술이 나섰다. 소장이 가서 고려군의 기세를 꺾어보이겠나이다. 신검이 기뻐하며 반겼다. 오 애술 장군, 백제 최고의 맹장인 그대가 나선다면야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가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라. 그 말에 애술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갔다. 좌장군 애술을 중심으로 효봉, 덕술, 명길이 함께 이끄니 백제 군사들의 사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놈 애술아, 누가 나와 겨룰 것인가 했더니 감히 네가 왔구나. 낯익은 목소리 애술이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견원이 마주하고 있었다. 고리눈을 치켜뜨며 고려군 좌군 선봉 견원이라는 깃발과 함께 당당히 서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 같았다. 애술은 너무 놀라 말에서 굴러떨어질 뻔하였다. 백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장이 그 정도이니 나머지 장수며 병사들은 볼 것도 없었다. 견원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쳤다. 애술이놈아, 너는 나와 수많은 전장터에서 생사를 같이 한 명장이었는데 어찌 오늘은 늑대가 개 밑에서 일하고 있는가. 애술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멍하니 견원의 꾸짖음을 듣고만 있었다. 견원이 다른 장수들을 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놈 명기라, 내가 하산 땅과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느냐. 내놈의 아들도 이제 제법 장성했겠구나. 명길이 어떨길래 대답했다. 폐하의 은혜로 소장의 가솔들은 모두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사옵니다. 온 이놈은 효봉이구나. 자네도 나와는 숱한 정장터에서 함께했지. 그래, 전의 싸움에서 다친 상처는 모두 아물었느냐. 폐하께서 상처를 돌보아 주셨으니 금세 나았사옵니다. 신은 폐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견원이 모두를 아울러 보더니 더욱 소리 높여 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고려로 왔으니 마땅히 너희들도 고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검 따위의 명을 받들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장수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견원이 나머지 병졸들에게 말했다. 이제 백제는 끝났다. 치열했던 전쟁은 모두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텐데 너희들도 살아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항복하거라. 고려의 황제 왕건은 나를 상부라 부르며 극진히 존중하고 있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겠는가. 항복하면 살려주는 것은 물론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에 병사들이 하나같이 눈물 흘리며 병장기를 벌였다. 장수들이라고 다르지 않아 모두 갑옷을 벗고 창을 던져 견운이 탄 말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이에 적병이 기세를 잃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왕건은 모두의 항복을 받아들여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백제 장수들에게 물었다. 신검은 어디에 있는가? 효봉이 답했다. 신검은 중군에 있사옵니다. 좌우에서 협격하여 공격한다면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왕건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공격을 위해 군을 재정비하였다. 한편 좌군이 싸움 한 번 못해보고 모두 투항하는 모습을 지켜본 신검은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았다. 싸움이라면 마다하지 않던 애술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나머지 장수들은 왜 앞다투어 항복하는가. 능완도 안타깝게 말했다.
고려군 좌군의 선봉장이 바로 견훤 폐하입니다. 폐하의 사람이었던 저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신금은 머리가 어지러워 그만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농안이 급히 부축하였다. 우리에겐 아직 중군과 우군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때 높은 언덕에 서서 양쪽의 진영을 유심히 살펴보던 이가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최승우였다. 최승우가 곁에 있던 박영규에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소. 지금 박 장군께서 백제의 우군을 들이친다면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이요. 앞선 장수들을 먼저 제압한다면 병사들은 모두 항복할 것이니 살상은 되도록 피하여 주시오. 박영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소리로 명하였다. 전군 공격하라. 이미 자군이 싸움 한번 못해보고 무너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마당에 이번에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군이 기습을 당하니 백제 병사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장수들이 속절없이 무너지자 병사들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창칼을 던지고 앞다투어 항복하였다. 왕건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좌우에 물었다. 백제군이 왜 저러는가? 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가? 견훤이 말했다. 전에 말했지 않소. 모든 것이 나의 군사인 최승우의 계책이요. 내 사위 박영규가 안에서 호응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했던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왕건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이제야 최승우의 큰 그림이 조금 보이는 듯합니다. 그의 계책은 바다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넓고 깊군요. 헌데 언제쯤 그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만나게 해드리지요. 백제의 우군마저 그렇게 무너지자 왕건은 통일이 눈앞에 보였다. 크게 기뻐하며 전군에 명했다. 적군의 대형이 모두 무너졌다. 이제 중군만 남았구나. 유군필이 앞장서 돌격하여 적을 흐트러 놓고 대장군 공언은 양쪽에서 협력하여 적들을 섬멸하라. 백제는 좌우 군들이 차례로 무너지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천하의 유군필이 달려오고 있으니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였다. 유군필이다. 그 말에 중군의 병사들도 한결같이 병장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와중에 좌우에서 고려군이 동시에 공격해오니 아무리 숫자가 많은 백제군의 중군이라 하더라도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농안이 말했다. 이미 우리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어서 퇴각명을 내리시고 이곳을 피하십시오. 신검은 퇴각명을 내리고 말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채찍질하며 달아났다. 유군필이 끝까지 쫓아와 말했다. 신검이 이놈 어디를 달아나려는 것이냐? 내 오늘은 이놈의 목을 베어야겠다. 백제장군 흥강이 말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시옵소서. 유군필은 소장이 맞게 싸웁니다. 하지만 될 싸움이 아니었다. 흥강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유군필의 손에 덥석 잡혀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견달, 은술, 금식, 우봉 등이 한꺼번에 덤볐으나 마찬가지로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유군필은 모두를 칼등으로 때려 적장들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였다. 처참하게 깨진 신검이 겨우 달아나 남은 군사들을 보니 따르는 병사가 얼마 되지 못했다. 그래도 곁에는 양검, 용공 왕자가 있었고 농안도 살아남아 있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농안이 답했다. 황산벌이옵니다. 그 대답에 신검이 더욱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러시옵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멸망한 옛 백제의 마지막 전장지로 나를 이끈 것이오? 개백 장군이 이곳에서 오천결사대와 함께 싸우다 죽고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했는데 나더러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란 것이오. 농안이 기어들어간 소리로 답했다. 사방이 고려굴이라 그나마 나은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개백처럼 이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농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양검과 용검이 말했다. 우선 고려군의 추격을 대비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검은 그 말이 옳다 여겨 인근으로 군을 옮겨 영체를 세웠지만 거기서라고 대책이 있을 리 없었다. 그저 한숨 섞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할 뿐이었다. 그러자 능완도 결국 인정하였다. 신도 이미 전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건은 항복하는 장수를 은혜로 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살 길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검이 괴로운 탄식을 섞어 말했다. 그렇소. 싸움은 아바마마께서 고려군의 선봉에 서고 박영규가 우리를 공격하면서부터 이미 그 승패가 갈렸었소. 이제 어떻게 항복하는가만 남아있소. 결국 신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여기고 고려에 항복하였다. 고려사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군이 적을 쫓아 황성군에 이르러 탈령을 넘어 마성에 영을 세워 머무르자 신검이 동생 청주 성주 양검과 광주 성주 용검 및 문무 관료와 함께 항복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이들을 힘써 위로하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사로잡은 후백제의 장사 3200인을 아울러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나 오직 흥강, 부달, 우봉, 견달 등 40인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개경으로 보내었다. 농안을 앞에 놓고 꾸짖어 말하기를 처음 양검 등과 더불어 임금을 가두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꾀한 자는 너였다. 신하된 자의 의리가 이래서야 마땅하겠는가? 라고 하자 농안이 머리를 숙인 채 말을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명하여 목을 베고 양검과 용검을 진주로 유배 보냈다가 이후에 죽였다. 신검이 왕위에 참남하게 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협박한 것으로 죄가 두 아우보다 가볍고 또한 기부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을 면하고 관직을 내려주었다. 왕건은 후백제의 도성으로 들어가 명령하기를 큰 괴수가 항복하였으니 나의 백성을 범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이어 장병들을 위문하고 재능에 따라 임용하였으며 군령을 엄격하고 밝게 하여 조금 더 백성을 범하지 않게 하니 이에 고을마다 편안해지고 늙은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임금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다시 살았네 라고 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서로 경사스러워하였다. 통일된 나라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이 슬픔에 잠겨 있었으니 그는 견훤이었다. 마지막 사명을 다하여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무너뜨린 비통한 심정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후 등창이 났고 황산의 절에서 요양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견훤이 홀로 누워 쓸쓸히 되뇌었다. 세상을 구하고자 백제를 일으키고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함께했던 영웅들은 다 어디 가고 어느새 흰수염만 늘고 몸은 늙고 지쳐 이곳에 홀로 누워있는 것인가. 돌이켜보면 모두 다 한바탕 꿈 같은 것을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았단 말인가. 그때 견훤의 눈앞에 희미한 얼굴이 다가왔는데 누군가 했더니 최승우였다. 견훤이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자네 왔는가? 어떤가? 이만하면 자네가 알려준 계책들을 훌륭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승우가 울며 답하였다. 폐하의 언덕으로 사만의 백성들은 하나된 고려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신은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견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뻐하였다. 그래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고단하구나. 나도 이제 완산주를 바라보며 쉬고 싶구나. 완산주를.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견훤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절에서 쓸쓸히 맞이하였으니 그의 나이 70이었다. 일설에는 죽기 전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바라보게 묻어달라 하여 충천남도 논산시의 야산에 묻었다고 전한다. 최승우는 신료들에게 그의 유언을 전하고 홀로 생각에 잠기며 길을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을 때 어느새 그녀가 다가와 함께 걸었다. 지인이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대업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내가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왕건은 공을 무겁게 쓰고 싶어 합니다. 왕건의 사람이 되어 늘 꿈꾸셨던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는 것은 어떠합니까? 최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왕건은 수많은 호족의 힘으로 왕이 되었고 사만을 통일하였네. 당분간 호족들과의 처우 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이 없을 것이네. 이제는 북쪽의 거란을 걱정해야겠지만 당분간은 통일된 고려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이 몸이 크게 쓰일 일은 없을 것이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이제야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를 찾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적을 목표로 하여 고단한 군사를 일으킨다면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 그 말을 반기는지 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소인의 상단에라도 오세요. 소인이 먹여 살려드리지요. 최승우가 껄껄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그럴까?